예, 유영상 대표님 아까 이훈기 의원님 질의에 지난 4월 30일 날 위약금 폐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4월 30일 날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위약금 폐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유영상 대표가 하신 말씀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기부가 근데 왜 또 과기부에서- 거기서 과기부가 들어가요? 과기정통부에서 법률 검토가 위약금 면제라고 법률 그러는데요. 예, 예.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계약서는 국가의 헌법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계약서의 약관 예, 그 이상의 최고 규범이 없잖아요. 그거는 국가의 헌법과 같아요. 예. 그리고 정부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과기정통부에. 예. 정통부는 그러면 헌법재판소 같은 거예요. 예. 이 약관에 대해서 그 해석하는 건데 자, 이 과기부가 위약금 면제하라고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과기부는 뭐 아직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는 약관 그 지켜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우리 유 장관님? 약관이 예.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저 박정훈 의원님이 PPT 띄웠는데 43조 4항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 면제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 약관 저도 알고 지켜라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약관에 있으면 약관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그것을 로펌을 자문을 구하고 법률 검토가 안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 상식에 벗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지금 이게 귀책 사유가 있냐의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귀책 사유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무슨 귀책 사유가 좀 있습니까? 소비자와 사용자 간에 계약한 건데 없잖아요. 그거는 소비자는 무죄잖아요. 없죠. 없습니다. 무죄예요, 예, 무혐의예요. 예, 예? 그럼 뭐 날벼락 맞은 건데 그러면 사업자 귀책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심판관인 정부는 약관 지켜라 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뭐 복잡합니까? 뭘 검토하는데요? 법률에 무슨 법에 뭔 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위약금 면제를 하라라는 그런 아니 약관 지켜라 하면 되는 거죠. 예? 위약금을 면제하라든지 말든지 간에 약관 맺었으면 그게 헌법인데 헌법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되죠. 왜 못합니까? 의원님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하지 예, 않아요? 예, 예. 약관 신고만 받잖아요. 약관 뭐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 접수했을 뿐인데 너희들이 신고한 약관 지켜라 하면 되잖아요. 사업자한테. 예, 그래서 위약금을 면제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면제하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관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단지 정통부는 약관을 신고받았을 뿐인데. 네, 의원님, 그건 장관님 약관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건입니다. 그렇죠? 약관 네, 지켜야죠. 약관은 반드시 지켜야 그렇게만 됩니다. 말씀하세요. 예, 약관은 반드시 SKT 지켜야 약관 되고. 지켜라 이렇게 예. 말하면 되는 거고요. 자, 유영상 대표님. 예. 위약금 면제는 시혜가 아니잖아요. 귀책이 명백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조치인데 지금 SKT는 번호 이동 또는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고지서를 날리고 있어요. 지금 25만 명이 번호 이동했다고 그러는데 위약금 고지서 보낸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중에 일부는 일부 몇 명입니까? 25만 명이 지금 번호 이동 내지는 해지를 했는데 위약금 내라 하고 고지서 보낸 게 몇 명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담당자 알고 있지만 대답해 보세요. 25만 명 중에 몇 명에게 지금 위약금 고지서 보냈습니까? 실무자 없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언론 보도에 이제 뭐 위약금 면제하면 500만 명이 250만 명이 빠져나간다. 매출액 7조가 손해다. 이런 것만 뜨는데 아까 이훈기 의원 질의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0만 명 10배. 지금까지 나간 25만 명에서 250만 명이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위약금은 2,50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위약금 2,500억 손해예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그 피해에 상응하는 그 사업자의 부담이라면
저는 SKT가 2,500억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 7조가 어떻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250만 명 빠져나가면 위약금 2,500억 맞잖아요. 최소 250만 명이고 예. 최대 뭐 저희는 500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위약금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것이 아니라 매출 얘기가 아니고 매출에 위약금 대한 면제로 해서 발생하는 건 2,500억이니까 앞으로 2,500억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한 매출이 저희가 최대 7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그렇게 손실. 과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관님 네. 정보 보안의 주무 관서가 어디입니까? 정보 보안에 관해서는 저희도 이통사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입니다. 예, 또 예산을 관련된 주로 쓰는 계보에도 기관이 있고. 어디예요? 네, 예산을 주로 쓰는 기관은 키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키사 원장님, 키사는 영문 이름과 한글 이름이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문 이름은 뭐죠? 키사? 코리아 인터넷 코리아 인터넷 시큐리티 인터넷 시큐리티 시큐리티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 예.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한국정보보건입니다. 한국정보보호원. 예. 그런데 지금 키사의 한글 이름은 뭐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원이죠. 네. 안 맞아요. 인터넷진흥원하고 키사하고 인터넷 시큐리티 에이전시가 어떻게 인터넷진흥원입니까? 이거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사 네, 인터넷 시큐리티 에이전시인데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통한단 말이에요. 명함 들고 댕겨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 조금 뭐 영문하고는 조금 안 그렇죠? 맞는 영문이 내용이 정확한가요? 한글이 정확한가요? 있습니다. 한글이 정확한. 한글이 정확해요? 인터넷진흥원이 정확합니까? 자, 키사 사업비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이상중 원장님. 우리 다 합쳐가지고 한 작- 3천억 작년에 3,100억이죠. 인건비 빼고 사업비 2,300억. 작년에 예. 2,300억 진흥 중에 정보 보호 예산이 몇 %예요? 한 600. 토탈 1,300억 65%가 정보 보안 보호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의 3분의 2를 쓰는 기관이 정보 보호 보안에 인터넷진흥원 말이 안 맞잖아요. 원래는 한답니다. 이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야. 그다음에 우리 비전문가라고 지난번에 유심 내가 뜻이 뭐냐고 물어봐서 좀 머뭇거리셨는데 해킹 뜻은 압니까? 해킹은 뭐예요? 해킹은 해킹입니다. 아니 우리말로 한글로 침해입니다. 침해. 침입? 예. 그냥 해킹이 침입이에요? 침해하는 거. 침해라. 침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단 접근, 그다음에 조작입니다. 조작. 무단 접근 조작. 그리고 데이터를 빼내거나 그리고 시스템에 그 교란을 일으키는 행위. 그게 해킹이에요. 해킹을 담당하는 부서, 돈 쓰는 부서가 어디예요? 침해 대응 본부입니다. 기사지요. 예, 기사 안에 있는 거죠. 예. 예? 혹시 이건 뭐 전문적인 거니까 모를 수 있어요. 트렌드 마이크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가. 트렌드 마이크로 예, 들어보셨죠? 들어가죠. 무슨 회사죠? 보안업체입니다. 어디요? 뭐 지금 그게 클라우드 보안을 주로 담당하는 어느 나라? 미국 업체입니다. 예, 미국의 제1보안업체인데요. 지난 4월 14일 날 뭐라고 발표했냐? 최근 한국, 홍콩, 이집트 등의 통신, 금융, 소매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관찰됐다 이랬어요. 4월 14일 날. 그리고 4월 18일 날 SKT의 이 백도어 해킹이 이제 보고됐는데요. 자, 민관 합동 조사에서 이 SKT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가 BPF 도어라고 민관 합동 조사에서 발표했어요. BPF는 뭐의 약자입니까? 그 약어까지는 제가 생각할 자, 때 몰라요. 그 BPF 는 전문가가 얘기해 보세요. 뒤에. 네, 기사 버클리 패킷 필터라고 돼 있습니다. 예, 사용자 시스템 침투해서 악의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악성 코드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뭐 영어가 뭐냐 물어보는 것은 제대로 업무 파악하고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총사령관인데 그렇게 얼음얼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작년 2월 달에 1년 2개월 전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가
중국의 아이순이라고 하는 보안 회사가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 인도, 베트남 등 최소 20개국의 정부와 기업을 해킹해 기밀을 수집했다 이런 보도를 했고 그때 과기정통부 그리고 기사 국정원이 이것을 분석에 착수해서 적극적으로 밝혀내겠다 이런 보도가 1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1년 지났단 말이에요. 자, 1년 동안 기사가 조사한 내용 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디 저 실무자 나와 있어요? 그 아이순에 대해서 1년 동안 조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네. 실제 그 예, 한국인터넷 디지털 외협대응본부장 이동근입니다. 예, 아이순과 관련된 정보가 일단 이런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 유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찾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저희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순 측에서 뭐 우리 국내 통신사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은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기사에 지금 조사는 종료됐습니까? 예, 현재는 더 이상 지금 그 이후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종료됐으면 분석하고 조사한 내용을 상임위에 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 없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이후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 보고서라든가 자, 없었고요. 기사는 네. 됐고 그다음에 우리 강도현 차관님 정통부에서도 그거 조사한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아이순 그 보도가 좀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가 작업을 했고요. 거기에 기사만 했어요. 정통부가 따로 뭐 기사하고 저희들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기사가 했던 결과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줬고요.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예. 장관님, 네. 지금 우리나라 주요 이동통신사 같이 대규모 이렇게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그 백도어, 뒷문, 악성 코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보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24년 9월, 작년 9월에 미국에서 9개 주요 통신사가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나서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부와 보안 업체들이 협력해서 대대적으로 해커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공격을 차단하는 조치에 돌입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이번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를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라고 규정하고 과기부, 기사, 국정원 등이 총동원돼서 악성 코드 조사와 전수조사와 보완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부로 전국의 모든 그 사업체에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서 또 이 해킹 침해가 나오면 또 상당한 사회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